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드립니다. 이광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지며 2030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봉건우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래도 그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 내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 이유 자체가 실제로 정부나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들을 청년 입장에서는 본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일 당시에는 모여놓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청년들은 들러리로 세워놓고 끝내고 해봐야 뭐 미리 심어둔 몇 명 정도 이제 발언해서 정부 정책 칭찬하고 이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면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청년주택을 임대로 해야 되냐 분양으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같은 거, 아니면 양육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거의 앙케이트 형식으로 손 한번 들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사회적 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직접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담당 실무자 분께 이제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희화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에다가 개수영장 만들었다, 무슨 무속에 의존해서 운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만 떠돌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 자체를 청년 세대가 신뢰할 수 없었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이번 타운홀 미팅을 기점으로 정부가 정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좀 명확히 받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잘 알고 듣고 있구나. 네, 듣는 걸 넘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시하는 모습들을 청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진전이었지 청렴감 않을까. 같은 게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대화에서 특히 뭐냐면 청년 일자리 창출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특히 기성세대 책임이라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현장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안정성도 없고 또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제 권한이 좀 생겼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해야 될 길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청년 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래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대동단결이 되잖아요. 그죠?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들이 사실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새 정부가 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실례지만 우리 위원장님은 올해 몇 살이에요? 저는 한국 나이 29, 29. 이제 곧 30을 앞두고 있는. 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가슴 아픈 얘기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실제로 와닿는 수준을 넘어서 이게 원래 그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이게 이미 취업난과 이제 소위 말하는 쉬는 청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더 익숙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건 저도 진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또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청년 복지 정책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현금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자신을 포퓰리스트라고 하는데 돈으로 각자 중요한 걸 살 수 있는데
왜 선택의 여지를 빼앗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청년 복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청년들은 대략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요? 사실 쉽게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청년 문제라고 할 것들이 어찌 보면 단순히 청년이라는 단어만 놓고 물론 좀 더 보호받아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청년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청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청년들이 현재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소비할 수 있을 여력들을 얼마만큼 더 확충시켜 주느냐가 청년 문제 해결의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냐면 이제 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청년 정책 주관으로 운영한다. 특히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하듯이 우리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전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업 보고 일자리를 늘려달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봤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 같은데 즉 청년들이 취업 내지는 무언가를 하기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미안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2030 청년 세대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어떤 갈등의 중심에 있고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갈등의 중심에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왜 우리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청년 정책도 구조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교적 더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건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된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거나 안정됐고 또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웠던 그런 때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앵커님께서 투신하신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파이를 더 키우면 우리가 더 많은 걸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세대가 과거였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성장도 워낙 더딘 상황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정해진 파이를 내가 뺏어와야만 내가 가지고 와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변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어떤 경쟁, 반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책임,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도 어떤 이런 문제에 기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 이걸 갈등적 요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정치인들도 문제고 또 무능했던 과거 정부의 모습들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제 지금부터만큼은 이 구조적 책임이라는 것들 내지는 기성세대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정부도 인지했으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이야기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청년 주간을 맞아서 지속적인 청년 의제를 던지고 청년 정책을 만들고 이것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 우리 으쌰으쌰해서 경제 한번 키워보자. 민주화 운동, 우리가 악하고 나쁜 독재자에 맞서서 싸워서 민주화와 자유를 이뤄내자. 이런 어떤 똘똘 뭉칠 수 있는 무언가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만한 이슈는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와 우리 세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내고 우리의 파일을 한 번 더 늘려보자라는 좋은 메시지를 청년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간 정말 기대되는 주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였어요? 그 대기업도 모두 그 일자리에 좀 나서달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5천 명, 몇천 네, 명 네, 네.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하는 거 그걸 보면서 전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할 수 있었네. 할 수 있었네. 네. 그러면 우리 사회 부분에서 좀 더 사실 이 청년들이 보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 받으러 가면 취직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고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면 결혼할 수도 없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였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젊은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많은 신규 채용이 일어나는 거 보면 결국 우리가 더 함께 노력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물론 함께 노력해서 기회를 더 만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도 할 수 있었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경력직 단기 채용을 선호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기업들이 화답했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단순히 기업을 쥐어짜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정부에서도 충분히 기업과 협력하고 또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기업이 더 융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을 털고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색내기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 같이 파이를 넓혀서 다 같이 잘 먹고 살자라는 그 메시지가 던져질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제2의 새마을운동 같은 뭐 형태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보니까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제 감사 서한을 보내겠다 네네네네. 기업들에게 그런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함께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재계가 화답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 서한을 보내고 결국은 이게 어떤 강함이라 이런 게 아니고 해보자. 네. 같이 살아보자.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플러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만 해서 기업을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어 생색내기가 아니라 감사서한을 보내셨다라는 의미 자체도 어찌 보면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이 처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인 위기들,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AI 성장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인재 성장을 많이 촉진하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여러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이 풀어줘야 하는 여러 외교적인 이슈들, 뭐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가 굉장히 휘청일 수 있을 만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 우리 청년 담당관을 네네네. 이제 공개 모집했잖아요. 네네네. 여기 혹시 응모한 적 있어요? 응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응모 안 했어요? 네네네. 이런 시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시도고, 또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 저희 전 대학생위원장 또 청년위원장이신 모경종 의원께서 그 경기도 청년 비서관으로 이제 업적을 내셔서 또 인정받으셔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 당사자들이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아쉬웠던 건 더 확장이 됐어야 되고 더 급수가 높아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단순 실무자의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좀 무리하더라도 이 정책만큼은 청년들이 직접 결정하고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을 더 실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어찌 보면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오늘 김성환 업타운 대표 그 패널로 앉으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년과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청년은 쉽게 말하고 정부는 정확하게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은 쉽게 말하고 정부는 정확하게 들어야 듣는 한다. 구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연령 차이도 나고 세대 차이도 나고 쓰는 언어도 좀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쉽게 말한다고 한들 정확하게 못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연결고리 역할, 통역사 역할을 잘 해주실 분들이 뽑힌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결국 청년이 잘 돼야 지금 기성세대는 노후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좀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번거로 위원장이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봉거로 민주당 전국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